구속영장 재판이 가면 갈수록 진흙탕 싸움이 되고 있습니다. 정유라 씨, 바로 어머니 최순실 씨에게 불리한 증언을 쏟아내서 변호인에게 살모사란 얘기까지 들었었는데, 그런데 이번에는 사촌 언니 장시호 씨를 또 공격을 했다고요? 네. 그러니까 검찰의 구속영장 2번 청구해서 2번 다 기각이 됐죠. 근데 두 번째 구속영장 청구하기 직전에 그때 이제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그 비자금을 장시호 씨가 다 숨겼다. 라고 이제 검찰에 진술한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깜짝 놀랐겠죠. 예. 그러니까 바로 장시호 씨에게 전화를 해서 지금 정유라가 당신이 지금 최순실의 비자금을 숨겼다라고 하는데 사실이 맞느냐 그러니까 자꾸 이쪽 걸고 넘어지려고 그러는데 정말 황당하다. 있으면 다 찾아가라라고 이제 대답을 했다라고 해서요. 근데 정유라 씨가 무슨 근거로 했는지는 모릅니다. 정유라 씨가 사실 이 금고 얘기가 나오고 뭐 빨간 금고, 파란 금고 얘기가 나오고 뭐 삼성동 자택에 2층에 금고가 숨겨져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올 때는 덴마크에 있었잖아요. 예. 그럼 누구에게 이런 얘기를 들어서 이런 진술을 한 건지 사실 검찰은 그쪽부터 확인해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드네요. 금고, 그러니까 비자금 얘기는 최순실 씨도 있다는 얘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딸이 갑자기 비자금이 있는 걸 확인해 줬다면 엄마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리하게 될 텐데 네. 어떤 근거로 이렇게 얘기를 한 걸까요? 일단 정유라 씨가 그 비자금 얘기를 꺼낸 것 자체가 지금 이 민감한 상황에서 최순실 씨한테는 불리할 수밖에 없는 얘기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 금고 얘기가 올해 1, 2월에 특검 조사 때 장시호 씨하고 최순실 씨가 같이 있는 그 상황에서 그 금고 얘기를 한번 꺼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필담을 주고 받았는데 거기 보면은 삼성동 2층 방에 유치원이라고 이렇게 적으면서 애를 좀 잘 키워라. 예, 손자를. 예. 그런 이야기를 주고받고 그랬는데 결국에는 이 비자금 얘기가 이 금고 얘기하고 연결이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는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당시만 해도 이 얘기가 좀 신빙성이 있을까 싶긴 했어요. 왜냐하면 최순실 씨와 이 장시호 씨 두 사람을 특검이 둘만 놔둘 리가 없잖아요. 말을 맞출 가능성이 있는데 그 와중에 이런 말을 나눴다? 이거 좀 믿기가 힘들지 않았나? 이런 얘기 했었거든요. 그 당시에 저는 좀 현실성이 떨어진 얘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공범을 구치소에서도 분리수용을 하는데 공범을 같은 방에 두고 검사, 수사관이 전부 다 물을 가지러 나가서 둘만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을 준다는 것 자체가 뭐 증거를 인멸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쨌건 장시호 씨가 그렇게 진술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때 특검도 고민을 많이 했어요. 삼성동 자택이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주잖아요. 거기를 압수수색에 들어갔는데 만약에 근거가 없으면 어떡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결국 압수수색을 하지 못하고 이 얘기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채로 끝이 났는데 지금 장시호 씨가 그때 그 얘기를 하고 난 이후에 잊혀진 얘기를 지금 정유라 씨가 다시 끄집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장유라 씨가 다시 끄집어내서 이게 무슨 근거로 얘기했는지를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이 금고 얘기인지 아니면 최순실이 그동안에 장시호 씨가 사실상 수행비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최순실의 비자금의 위치나 정도를 다 알고 있다는 그런 취지의 얘기인지 그러니까 그게 좀 정확하진 않아요. 그래서 어떤 근거로 이런 얘기를 했는지를 좀 조사를 해볼 필요가 분명히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 정유라 씨가 이제 박 전 대통령과 통화를 할 때도 옆에 장시호, 이모 최순득 씨도 같이 있었었다. 이렇게 보면 이제 장시호 씨 측 입장에서는 무슨 물귀신 작전도 아니고 왜 가만히 있는 우리를 걸고 넘어지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는데 의도가 있긴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정유라 씨의 입장으로는 지금 장시호 씨가 엄청나게 밉죠. 왜냐하면 나를 이런 처지로 만든 제일 1순위 적이자 당사자가 바로 장시호 씨일 테니까 사촌 언니이긴 하지만 사촌 언니가 결국 엄마에 대한 범죄 혐의와 관련해서 검찰에 가서 소상하게 진술하고 그 진술한 부분 때문에 결국 자기가 거기에 대해서 피해로 돌아왔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든 장시호 당신은 나와 관련되어 있는 범죄 혐의나 이런 데서 빠져나갈 수 없다. 내가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장시호 당신도 문제가 될 것이다. 이런 것들을 지금 경고하는 것이자 장시호는 이 지금 불구속 상태에서 계속 이렇게 법원에 출두하고 결국 재판을 받는 입장이지만 엄마는 이렇게 구속이 되고 있는 상태 아니냐. 그러니까 장시호도 언젠간 내가 구속시켜버리겠다고 하는 마음도 사실은 일부 갖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아니나 다를까 이 두 사람의 냉랭한 사이는 이전부터 좀 감지가 되기는 했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했는지 싱크부터 먼저 들어보시죠. 사촌 언니랑 연락 안 하는 이유가요? 아까 그 재판에서 어머니에 대해서 좀 불리한 증언을 했기 때문인가요? 아니고요. 원래부터 사이도 저는 좀 안 좋아하는 정유라 씨 만나실 계획 있으신가요? 폰 받은 거 전혀 모른다던데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 해주시죠. 죄송합니다. 네?
네, 굉장히 보기에도 서로에 대해서 원래 사이 안 좋았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장시호 씨 지금 대제 신문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굉장히 불편한가 봐요. 그러니까 지금 둘을 만나는 게 장시호 씨도 그렇고 정유라 씨도 좀 불편하지 않을까. 근데 정유라 씨는 할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에서. 지금 장시호 씨에 대한 적대감을 보이는 상황에서 네. 뭔가 확실한 근거가 있다면 장시호 씨가 비자금을 지금 은닉하고 있다는 정황이 있다면 다 털어놓고 대지신문이라도 하겠다는 생각일 것 같은데 이 둘의 사이가 과연 언제부터 안 좋아졌을까? 정유라 씨가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원래 사이 안 좋았어요는 좀 아닐 것 같고 왜냐하면 장시호 씨 때문에 승마도 시작했잖아요. 그리고 그 사이에 어찌 보면 롤모델이라고 할 만큼 둘이 친했을 텐데 이번에 그 정유라 씨가 한국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그 무슨 메모 같은 것들이 좀 공개가 된 걸 보면 장시호 씨가 지금 이 모든 걸 소위 까발려서 지금 우리 집안도 그렇고 모든 게 풍비박산이 났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적대감을 보이는 것 같고 그래서 박 전 대통령하고 통화할 때 이 장시호 씨도 그렇고 최순득 씨도 같이 있었다. 그게 물귀신 작전이 아니라 우리만 죽을까? 뭐 그게 물귀신 작전이네요. 우리만 죽을 수 없다. 이 과거 정확한 사실관계 다 확인하자. 당신들도 책임질 건 지자 하는 모드로 지금 공세를 전환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정유라 씨가 정말 들어보니까 럭비공 같긴 해요. 이게 장시호 씨하고도 적대감을 드러냈고 엄마하고 사이다 틀어져서 이제 살모사라는 얘기까지 변호인단으로부터 듣고 또 이재용 부회장에 관련돼서 이 삼성이 몰랐을 일 없다 이런 증언을 또 통해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을 하고 있고 지금 아마 재판을 받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저 입에서 또 어떤 얘기가 나올지 정말 궁금해하는데 아마 이게 특검이나 검찰 쪽에서 원했던 바가 아닌가. 결국 그 같은 팀이었던 사람들을 분열시킴으로써 이 국정농단의 진실에 조금 더 다가가고 싶은 어떤 그런 게 지금 현재로서는 드러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정유라 씨가 나이도 어리고 또 성격도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좀 종잡을 수 없는 그런 측면도 있고 자기 어머니한테도 치명적일 수 있는 그런 그 증언을 하는 걸 보면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측면도 있지만은 기본적으로는 그 쭉 우리가 맥락을 볼 때는 최순실 자기 어머니 최순실 씨가 이 모든 일의 시작이 어떻게 보면은 무남 동료인 딸의 미래를 생각해서 너무 집착해가지고 거기서 일을 펼치다 보니까 이렇게 그게 전부는 아니지만 그게 중요한 시발이 됐던 것처럼 이 또 다른 딸대로 어린 나이에 낳은 아들만 지금 집착하고 있는 건 아닌가. 뭐 여러 가지 엄마의 관계 또 사촌 언니와의 관계 여러 가지 관계가 있지만은 가장 고민하고 있는 거는 아들 때문이고 덴마크에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그 과정에서 보면은 가장 고민하는 건 결국 아들 문제였던 것 같아요. 아들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하는 그 문제였던 것 같고 지금도 그 맥락에서 이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걸 이제 검찰은 검찰대로 또 뭐 특검은 특검대로 변호인은 변호인대로 이제 자기들의 관점에서 이걸 관리를 하려고 하는데 현재는 특검의 관리가 가장 이제 그 효력을 발휘해가지고 그 틀 안에서 움직이는 것 같은데 이 이해관계가 어떻게 달라지느냐에 따라서 또 어떻게 될지는 알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좀 전에 이제 최순득 씨 모녀 이야기가 나왔는데 사실은 최순득 씨가 초기에 검찰 수사를 받았었거든요. 근데 그 우리가 알기로는 그 이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그런 관계라 이런 그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이게 간단한 관계가 아니었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선거 박 전 대통령이 선거에 처음 출마했을 때부터 내려가지고 이제 지원했다든가 또 이제 테러를 당해가지고 치료받을 때 옆에서 도와줬다든가 여러 가지 아주 긴밀한 관계가 있었던 걸로 아는데 한 번 정도 수사하고는 최순득 씨는 더 이상 수사를 안 했어요. 그래서 정유라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그냥 뭐 공연한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런 과정에서 정유라 씨가 아는 박 전 대통령과 이모와의 관계에 있어가지고 검찰이나 특검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 그 점을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장시호 씨는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지금 장시호 씨하고 그다음에 최순득 씨 문제도 그렇고 이 그동안에 어린 정유라 씨가 바라볼 때 엄마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 그리고 최순득 뭐 장시호 뭐 이른바 이제 장시호 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큰엄마라고 불렀다고 하는 것처럼 굉장히 집안끼리 밀접한 관계를 그동안에 맺어왔다는 거잖아요. 더 거슬러 올라가면 최태민 목사 때부터 얘기가 시작되는 거겠지만 그러니까 왜 우리 엄마만 잘못했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장시호 씨는 정유라 씨는 갖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다 조금씩 먹어도 같이 나눠 먹었을 거고 잘못해도 다 같이 잘못했을 텐데 왜 우리 엄마만 문제가 생기느냐 뭐 이렇게 생각하는 측면이 하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장시호 씨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감을 아마 갖고 있을 거고 다 같이 책임져야지라고 하는 마음이 일부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 그러면은 최순실 씨 엄마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최소한 그래도 감싸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게 있을 텐데 아마 정유라 씨가 덴마크에 있었을 때하고 지금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귀국해서 바라봤던 언론 보도라든가 상황은
완전히 180도 다른 모습이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덴마크에 있었을 때는 뭔가 도망가거나 이렇게 하면 뭔가 좀 살아날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수 있겠지만 지금 막상 들어와 보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이 이미 당한 상황이고 엄마를 구해줄 사람은 없고 이 상황으로 가면 유죄를 불가피하게 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결국 나라도 살아남아야겠다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어찌됐든 자기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나가면서 자기가 생각할 때 책임 있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다 얘기해버리는 이런 상황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네, 실제로 이 정유라 씨 같은 경우에는 덴마크에서도 장시호 씨에 대한 이 비난을 굉장히 많이 했다고요? 네, 그렇죠. 그 덴마크에 있을 때, 네. 그 구치소에 갇혀 있을 때요. 사촌 언니의 행동에 대해서 모든 대통령님 지지자들께 고개를 들날 수 없다. 어떤 이유로든 정당화돼서는 안 될 행동이다라고 글을 써서 보낸 적도 있습니다. 예. 자, 지금 최순실 씨의 재판,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재판이 현재 진행 중인데, 재판 과정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최순실 씨가, 자, 애가 2시에 나갔는데, 갓난아이를 지금, 그러니까 3살 배기 아들을 두고 나갔다. 그렇다면, 그 새벽에 애가 나간 거는, 그러니까 정유라가 나간 것은, 분명히 뭔가 협박하고 압박했기 때문에, 그 꼬마 아들까지 두고 새벽 2시에 나간 거다.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냐라고 지금 증언을 했다고 합니다. 협박을 해서 만약에 나갔다면 저렇게 증언을 했을 리도 만무하고요. 두 번째로 지금 변호인단하고 면담도 거부하고 있어요. 이거는 협박이 아니라 다른 이유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협박을 해서 나왔다면 정유라 성격이라면 저 협박당했어요라고 할 사람이지 네. 법정에 나가서 소상하게 모든 걸 밝힐 그런 개연성이 있어 보이진 않고요. 그리고 그 증인신문을 마치고 나오는 과정에서 보면 약간 희미한 미소도 보여요. 정유라 씨 얼굴에.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는 아이를 두고 나왔을 때 그때 이제 뭐 보모가 있었는지 아니면 아이 볼 사람이 있었는지 그 부분은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정유라가 나온 건 일단 자발적으로 나온 것처럼 보이고 나오는 과정에서 지금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꾸벅 인사도 합니다. 예. 저기 협박을 당하는 사람의 태도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최순실 씨 입장에서는 저번 이재용 재판에서 정유라 씨가 너무 본인한테 불리한 얘기를 쏟아놨기 때문에 어떻게든 지금 이 정유라가 했던 얘기들 자체가 증거 능력이 없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싶은 거거든요. 협박이나 압박을 통해서 진술한 거면 당연히 진술로서 효력이 없겠지만 그게 아니라는 걸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는 게 지금 어찌 보면 최순실 씨일 텐데 지금 현 시점에서 첫 번째 주장을 그걸로밖에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뭔가 의문을 제기한 형태로 제기한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최순실 씨 같은 경우에는 정말 좀 오늘 이런 얘기를 또 했어요. 2시에 애를 데리고 나간 거는 특검이 정말 잘못했다. 제가 잠을 못 잤어요.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거든요. 조금 전에 지금 그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그 자리에서 제일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시비를 걸었네요. 보니까. 네. 예. 사실 이게 최순실 씨 재판이 아니라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할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재판부가 그거는 그 본인 재판장한테 가서 얘기를 좀 해주시겠다. 왜 남의 재판에 와서 이렇게 얘기하냐. 예. 지금 그렇게 얘기가 올라왔습니다. 근데 지금 저게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에서 정유라가 진술한 거고요. 그렇죠. 오늘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이 같이 재판을 받는 과정인데 나중에 여기서 한 증언이 이쪽의 증거로 쓰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전에 좀 차단을 좀 하고 싶은 거예요. 이미 여기서 나온 얘기를. 예. 법정에서 한 얘기는 바로 이제 증거 능력이 인정이 되니까 그 전 단계에서 협박이나 압박을 받아서 여기서 진술한 거면 이 진술 자체 신빙성이 없다고 탄핵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앞으로 이 재판이 어떻게 진행될지 참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데 일단 뭐 정유라 씨와 저희가 장시호 씨 얘기를 계속하고 있었으니까 과거에 이 두 사람의 악연을 보여주는 장면, 남편의 전 남편이네요. 전 남편의 입을 통해서도 전해진 적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그 아이에 관해서 그냥 뭐 그쪽 집안에서 반대를 하는데 맨 처음에 저희 집안에도 그러니까 그렇게 했는데 저희는 나가서 키우겠다라는 의지 때문에 저희 집안에서는 알겠다고 했는데 그쪽 집안에서 근데 계속 반대를 했었어요. 저희 부모님이랑 누나랑 네, 이렇게 찾아오면서 막 계속 만나셨다고 하셨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아기를 맨 처음에는 지우자는 얘기밖에 거의 없던 걸로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장시호 씨가 등등이 찾아가서 정유라 씨한테 아이를 좀 낳지 않으면 어떻겠느냐라고 얘기를 했던 것이 이제 전 남편의 입으로 증언된 걸로 봐서는 물론 엄마도 반대를 했겠었죠. 그러니까 그래도 언니가 좀 도와줬으면 그런 얘기는 안 들었을 텐데 뭐 거의 같이 이렇게
갖지 말라고 얘기해놓고 이제 와서 이런 것들이 지금 켜켜이 쌓여서 장시호 씨에게 대한 불만이 노출된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우리가 이제 별로 안 좋은 일이 있으면은, 좋은 일이 있으면은 옛날에 좋은 기억만 소환을 하고 불러내가지고, 아, 내가 참 그때 좋았지 이렇게 얘기하고, 나쁜 일이 있으면은 그때 안 좋았던 기억부터 먼저 끄집어내잖아요. 보통 그렇죠. 네. 그거랑 좀 비슷한 경우가 아닐까 싶은데요. 저는 이제 신주평 씨하고 정유라 씨가 이제 결국 정유라 씨가 임신을 하고 아이를 낳겠다고 고집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최순실 씨가 엄청나게 반대를 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마 장시호 씨뿐만 아니고 박원호 전 전무한테도 두 사람을 헤어지게 해달라, 같이 살게 뭐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당신이 우리 아이를 데리고 살고, 하여튼 어찌됐든 장시호 씨가 중간에 끼어서 뭔가 한 것은 장시호 씨의 적극적인 역할이라기보다는 최순실 씨의 적극적인 부탁에 의한 행위일 수 있다. 그럴 가능성이 이제 높다고 보고요. 저는 원래부터 장시호 씨하고 정유라 씨가 사이가 나빴던 건 아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통의 경우에는 이 엄마하고 사이가 틀어지면 사촌끼리는 큰 나이 차이가 아주 많이 나지 않는 한 서로 좀 친한 관계가 되잖아요. 이종우 사촌이잖아요. 그래도 이종우 사촌이라도 그 최순득 씨하고 그다음에 최순실 씨의 어떤 관계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렇게 또 먼 관계도 아니고 가까이서 많이 지냈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장시호 씨를 모델로 해서 승마도 시키고 뭐 이런 데까지는 괜찮았던 것 같은데, 이 장시호 씨하고 이 최순실 씨가 장시호 씨한테 자꾸 뭔가 부탁하고 장시호 씨가 역할을 하면서 약간씩 관계는 틀어져 있었을 것 같지만 이렇게까지 완전히 관계가 틀어지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결정적으로 이 국정농단 사태가 터지고 난 다음에 장시호 씨 역할을 보면서 아마 제가 볼 때는 확실하게 정유라 씨가 장시호라고 하는 사람하고 나하고 이제 완전히 남이 돼버렸어라고 하는 마음을 굳혔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이렇게 서로 물고 물리는 상황에서 잠 못 이루는 사람 바로 최순실 씨인데요. 최순실 씨 모정만큼은 남다른 걸로 굉장히 유명했는데, 자, 최순실 씨 지금 상황이 얼마나 기가 찰까요? 최순실 씨 한때는 이 정유라 씨가 자신의 딸이 아니다라는 소문에 대해서도 이렇게 해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지난 1월 헌재산 얘기인데요. 들어보시죠. 정유라가 정인이 출산한 아들이 아니라는 등 터무니없는 언론 보도로 정인은 심한 고통을 겪고 있죠. 그거는 말도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정말 잡아서 엄벌에 쳐야 됩니다. 그리고 정유라가 제 딸이 아니라는 거 출산 그거에서도 보면 알고 있고, 저는 아들이 없습니다. 저는 사람 목숨이나 죽은 목숨이나 똑같습니다. 지금 너무 억울해서. 네, 저렇게까지 억울해하면서 한때 이 일각에서 돌았던 정유라 씨가 최순실 딸이 아니고 혹시 다른 사람의 딸이 아니냐 이런 소문에까지 굉장히 억울했었는데, 저렇게 억울해하면서 아끼는 딸에게 뒤통수를 맞았다. 지금 심정이 어떨까요? 예, 그 최순실 씨가 처음 배신감을 느낀 거는 장시호 씨한테서 배신감을 느꼈죠. 그렇죠. 이번에 그 어느 변호인이 그 정유라 씨 발언하는 걸 보고서 아주 극한 표현을, 살모사라는 표현을 썼는데, 사실은 최순실 씨가 조카인 그렇게 믿고 모든 좀 전에 말씀드린 스님 비서처럼 데리고 다니면서 일시키고 또 도와주고 이렇게 했던 장시호 씨가 돌아서 가지고 자기를 말하자면 이제 빗으로 꽂을 때 그때 느꼈던 배신감이 굉장히 컸던 걸로 저희는 기억하고 있는데, 지금은 딸에게서 또 그런 이제 일을 당할 때 그 심정은 뭐 부모라면은 또 다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또 부모이기 때문에 지금 재판 과정이니까 또 변론의 측면에서도 또 그 부인하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해야 되는 측면도 있고, 그런데 좀 전에 최순실 정유라 아들 이야기도 나왔지만은 덴마크에 있을 때나 이런 그 장면의 사진들 보면은 그 딸이 낳은 그 아들에 대한 그 손자에 대한 또 최순실 씨의 또 애정이 또 지극한 것 같아요. 네. 그런 거 보면은 그 혈육의 정이라는 건 어쩔 수가 없는 것이고 그건 끊을 수는 없는 것이겠죠. 그런데 지금 재판 과정에서 당하는 일이, 본인의 미래가 걸린 문제에서 당하는 일이 워낙 기가 차니까 저렇게 있긴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정유라 씨의 입장으로는 지금 장시호 씨가 엄청나게 밉죠. 왜냐하면 나를 이런 처지로 만든 제일 1순위 적이자 당사자가 바로 장시호 씨일 테니까. 사촌 누나이긴 언니이긴 하지만 사촌 언니가 결국 엄마에 대한 범죄 혐의와 관련해서 검찰에 가서 소상하게 진술하고, 그 진술한 부분 때문에 결국 자기가 거기에 대해서 이 피해로 돌아왔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든 장시호 당신은 나와 관련되어 있는 범죄 혐의나 이런 데서 빠져나갈 수 없다. 내가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장시호 당신도 문제가 될 것이다. 이런 것들을 지금 경고하는 것이자, 장시호는
이 지금 불구속 상태에서 계속 이렇게 뭐 법원에 출두하고 결국 재판을 받는 입장이지만 엄마는 이렇게 구속이 되고 있는 상태 아니냐. 장시호도 언젠간 내가 구속시켜버리겠다고 하는 마음도 사실은 일부 갖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아니나 다를까 이 두 사람의 냉랭한 사이는 이전부터 좀 감지가 되기는 했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했는지 싱크부터 먼저 들어보시죠. 사촌언니랑 연락 안 하는 이유가요. 아까 그 재판에서 어머니에 대해서 좀 불리한 증언을 어떤 근거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까요? 일단 정유라 씨가 그 비자금 얘기를 꺼낸 것 자체가 지금 이 민감한 상황에서 최순실 씨한테는 불리할 수밖에 없는 얘기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 금고 얘기가 올해 1, 2월에 특검 조사 때 장시호 씨하고 최순실 씨가 같이 있는 그 상황에서 그 금고 얘기를 한번 꺼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필담을 주고 받았는데 거기 보면은 삼성동 2층 방에 유치원이라고 이렇게 적으면서 애를 좀 잘 키워라. 손자를. 그런 이야기를 주고받고 그랬는데 결국에는 이 비자금 얘기가 이 금고 얘기하고 연결이 되는 것 아니냐. 이제 그런 이야기는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당시만 해도 이 얘기가 좀 신빙성이 있을까 싶긴 했어요. 왜냐하면 최순실 씨와 이 장시호 씨 두 사람을 특검이 둘만 놔둘 리가 없잖아요. 말을 맞출 가능성이 있는데 그 와중에 이런 말을 나눴다? 이거 좀 믿기가 힘들지 않았나? 이런 얘기 했었거든요. 그 당시에 저는 좀 현실성이 떨어진 얘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공범을 구치소에서도 분리수용을 하는데 공범을 같은 방에 두고 검사, 수사관이 전부 다 물을 가지러 나가서 둘만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을 준다는 것 자체가 뭐 증거를 인멸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쨌건 장시호 씨가 그렇게 진술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때 특검도 고민을 많이 했어요. 삼성동 자택이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주잖아요. 거기를 압수수색에 들어갔는데 만약에 근거가 없으면 어떡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결국 압수수색을 하지 못하고 이 얘기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채로 끝이 났는데 지금 장시호 씨가 그때 그 얘기를 하고 난 이후에 잊혀진 얘기를 지금 정유라 씨가 다시 끄집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장유라 씨가 다시 끄집어내서 이게 무슨 근거로 얘기했는지를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이 금고 얘기인지 아니면 최순실이 그동안에 장시호 씨가 사실상 수행비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최순실의 비자금의 위치나 정도를 다 알고 있다는 그런 취지의 얘기인지 그러니까 그게 좀 정확하진 않아요. 그래서 어떤 근거로 이런 얘기를 했는지를 좀 조사를 해볼 필요가 분명히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 정유라 씨가 이제 박 전 대통령과 통화를 할 때도 옆에 장시호, 이모 최순득 씨도 같이 있었었다. 이렇게 보면 이제 장시호 씨 측 입장에서는 무슨 물귀신 작전도 아니고 왜 가만히 있는 우리를 걸고 넘어지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는데 의도가 국정농단 재판이 가면 갈수록 진흙탕 싸움이 되고 있습니다. 정유라 씨 바로 어머니 최순실 씨에게 불리한 증언을 쏟아내서 변호인에게 살모사란 얘기까지 들었었는데 그런데 이번에는 사촌 언니 장시호 씨를 또 공격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검찰의 구속영장 2번 청구해서 2번 다 기각이 됐죠. 근데 두 번째 구속영장 청구하기 직전에 그때 이제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그 비자금을 장시호 씨가 다 숨겼다. 라고 이제 검찰에 진술한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깜짝 놀랐겠죠. 그러니까 바로 장시호 씨에게 전화를 해서 지금 정유라가 당신이 지금 최순실의 비자금을 숨겼다라고 하는데 사실이 맞느냐 그러니까 자꾸 이쪽 걸고 넘어지려고 그러는데 정말 황당하다. 있으면 다 찾아가라라고 이제 대답을 했다라고 해서요. 근데 정유라 씨가 무슨 근거로 했는지는 모릅니다. 정유라 씨가 사실 이 금고 얘기가 나오고 뭐 빨간 금고, 파란 금고 얘기가 나오고 뭐 삼성동 자택에 2층에 금고가 숨겨져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올 때는 덴마크에 있었잖아요. 그럼 누구에게 이런 얘기를 들어서 이런 진술을 한 건지 사실 검찰은 그쪽부터 확인해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러니까 비자금 얘기는 최순실 씨도 있다는 얘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딸이 갑자기 비자금이 있는 걸 확인해 줬다면 엄마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리하게 될 텐데. 아니고요. 원래부터 사이도 저는 좀 안 좋아서. 정유라 씨 만나실 계획 있으신가요? 건 받은 거 전혀 모른다던데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 해주시죠. 죄송합니다. 네, 굉장히 보기에도 서로에 대해서 원래 사이 안 좋았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장시호 씨 지금 대질신문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굉장히 불편한가 봐요. 그러니까 지금 둘을 만나는 게 장시호 씨도 그렇고 정유라 씨도 좀 불편하지 않을까. 근데 정유라 씨는 할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에서. 지금 장시호 씨에 대한 적대감을 보이는 상황에서 뭔가 확실한 근거가 있다면 장시호 씨가 비자금을 지금 은닉하고 있다는 정황이 있다면 다 털어놓고 대질신문이라도 하겠다는 생각일 것 같은데 이 둘의 사이가 과연 언제부터 안 좋아졌을까? 정유라 씨가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원래 사이 안 좋았어요는 좀 아닐 것 같고 왜냐하면 장시호 씨 때문에 승마도 시작했잖아요. 그리고 그 사이에 어찌 보면 롤모델이라고 할 만큼 둘이 친했을 텐데 이번에 그 정유라 씨가
한국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그 무슨 메모 같은 것들이 좀 공개가 된 걸 보면 장시호 씨가 지금 이 모든 걸 소위 까발려서 지금 우리 집안도 그렇고 모든 게 풍비박산이 났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적대감을 보이는 것 같고, 그래서 박 전 대통령하고 통화할 때 이 장시호